이강민의 잡시사 7월호 첫 번째 페이지. 미국에서 장사했으면 팁으로 건물을 세우고도 남았을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소 경쟁 시대 때 미국에 있었던 미소가 아름다운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드립. 영어를 놓치 이런 걸 안 오늘 놓쳐야 감이 돼요. 살아있군요. 예. 영어를 안 놓쳐야지 진정한 방송인이에요. 네. 기껏해야 뭐 미소 된장국 요 정도는 뻔한데 네. 미소 경쟁 사회로 받아쳤다. 미소 냉전 시대. 좋습니다. 오늘 이제 썬문답 주제가 바로 전 세계 팁 문화입니다. 이제 얼굴은 김학도, 목소리는 염경환. 거기에 이제 100만 불짜리 미소까지 장착한 썬 선생님께서는 뭐 살면서 팁을 받아볼 기회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알바를 잠깐 뛴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식당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네. 그때는 좀 팁을 쏠쏠 받았었죠. 혹시 그 알바했던 시기가 그 고 신상욱 감독의 영화 증발에 그렇죠. 출연했던 시기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그 이전이죠. 이전이 어쩐지. 대학교 1, 2학년 때. 어쩐지 증발 오프닝 씬 보면 웨이터 연기가 자연스러워요. 살아있더라고요. 거의 로봇 서버처럼. 그러니까 원래 거기 제가 증발 영화 첫 장면 보면은 이제 네. 그러니까 궁정동 파티 장면에 제가 그 웨이터로 등장을 하는데 네네. 원래는 그 역할 엑스트라가 대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맡을 엑스트라가 그날 펑클레가 안 나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연출이었는데 신 감독이 썬킴 네가 턱시도 입고 들어갔는데 네. 저는 조 감독이니까 동선과 마이크 위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최대한 카메라 쪽으로 돌리면서 와인 한잔 드시겠습니까? 그래 맞다. 대사를 쳤어. 맞다. 잘 들어보시면 들려요. 메소드 연기였어요. 메소드 연기였습니다. 지금 땡튜브에 풀 영상 공개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보셔도 돼요. 영화 맨 첫 장면에 제가 한 등장합니다. 3분 안에 나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뭐 꼭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손님은 왕이다. 이런 인식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팁 문화가 굉장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다라는 표현이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요? Customer is always right이라고 해서 손님은 항상 옳다. 언제나 옳다. 솔직히 손님이 틀릴 때도 있죠. 요새는 틀린 손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빙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귀한 집 딸 아들이기 때문에 잘 대해드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굳어진 개념이 뭐 배달 팁 이런 게 좀 정착이 됐고 가끔 그렇죠. 이제 뭐 발레 파킹할 때나 아니면 이제 좋은 고깃집 가서 고기 직접 구워주실 때 요 정도는 팁을 드리죠. 그럴 때는 약간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고기를 정말 정성 들게 구워주셔가지고 순수한 마음에서 드리는 거죠. 순수한 발레 파킹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비 오는 날에 힘들게 차를 뽑아주셨다. 그럴 때는 뭐 조금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따 제가 오늘 비 오는데 지금 녹화 날 비 오는데 제가 발레 한번 해드려요. 지금 아니요, 절 주셔야죠. 여기 왔는데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네. 나중에 우리 부가세 한번 해봅시다. 부가세로 한 편 나옵니까? 많은 분들이 부가세를 내면서도 부가세가 뭔지 모르세요. 부가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요. 그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가치가 부과되는 세. 그렇죠. 오케이 다음에 한번. 네, 부가세는 과연 무엇인가? 부가킹인가? 부가킹은 뭐야? 팁이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팁을요. 일단 사전을 찾아보시면 TIP를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영어 사전을 보시면은 일단은 잠깐의 짧은 아이디어, 나에게 팁을 달라 이런 식으로. 꿀팁 그렇죠. 그리고 살짝 무엇을 건네주다의 뜻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팁도 그 의미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영단어는 gratu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gratuity. gratuity가 있는데 실생활에서 미국에서도 이 단어는 안 써요. 그래요? 저한테 gratuity를 주십시오. gratuity 10%입니다. 더 주기 싫어. 왠지 주기 싫어. 그렇죠. 사전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물론 그 서비스를 받는 식당 가시면은 예전에 이제 그 현찰을 냈을 때 영수증 보면은 식대 얼마 밑에 팁이라고도 써 있지만 gratuity fee라고 내가 이 종업원한테 얼마의 팁을 줄 것이다라고 쓰는 공란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는 팁보다는 공식 표현 gratuity fee 얼마. 그 단어 모르면은 뭐야 그래비티야 이건 뭐야? 그래비티? 이거 영화 제목 아니야? 그럴 수 있겠네요. 지구 자전 때문에 식당이 운영해라 봐. 팁의 어원에 대한 설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선생님. 이게 그 팁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라틴어 스팁스 선물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주장이 되는 설이에요. 예. 근데 요것도 확실하게 뭐 검증은 된 건 아닌데 네. 주로 여러분들이 뭐 너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을 찾아보시면 이 설이 나와 있는데 네. 이거가 솔직히 가장 유력한 설이거든요. 뭐죠? 영국 런던으로 가봅시다. 런던. 또 이걸 치려고. 네.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바틀 오브 워터. 헬로. 런던. 윈스턴 처칠. 런던의 16세기 이후에 커피 하우스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커피 하우스. 말씀하셨죠. 커피 하우스가 런던 시에만 한 2,000개가 있었어요. 진짜요? 2,000개가 있었는데 커피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문제가 커피 하우스에도 여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자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럼 됐다. 우리들은 커피 안 마시고 다른 거 마시자. 뭐 마실까? Would you like a cup of tea? 티, 홍차 마셔보자. 이렇게 또 꼬리를 물고 아편 전쟁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커피하우스에서 남자들이 좀 약간 성질이 급해요. 그래요? 저는 급해요. 우리 편집장님도 급하시죠? 저는 아주 점잖죠, 늘. 예. 네, 방송이라고 진짜. 그래서 커피를 주문한 다음에 좀 더 빨리 달라. 그래서 약간 그 패스트 트랙 같이 요구를 할 때는 깡통이 있었다고요. 깡통에 to ensure promptness. 프롬프트니스가 검색해 보시면 신속함이거든요. 그렇죠. 예. 인슈어는 인슈런스에서 나온 거니까 뭐 보장하다. 신속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깡통에 동전 몇 푼 넣으면은 그 손님에겐 커피가 더 빨리 났습니다. 그 줄임말이 TIP. To ensure promptness. TIP 팁.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그럴싸한데. 일단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거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네. 택시 타서 빨리 가면 더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빨리 가면 더블 따더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때 가수 이름을 막 불렀었죠. 뭐. 더블로. 타블로. 네. 네, 알겠고요. 네. 한 가지 설이 더 있다고 하네요. 약간 독일어에서 유래됐다 이런 설도 있다고. 독일어에서 유래한 설도 있습니다. 네. 독일 티펜이라고 해가지고 똑똑똑 뭘 두드리다. 술통의 꼭지인데 술통의 꼭지를 틀면 거기서 뭔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무엇을 빨리 달라. 꼭지를 열었다. 라는 설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설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커피하우스의 to ensure promptness가 가장 많이 제가 봐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이제 팁 문화가 어느 나라는 보편적이고 어느 나라는 아예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괜히 좀 긴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는 팁 문화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될까요? 없죠. 일단은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빠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팁을 드리면은 네. 안 주셔도 된다라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팁이 안 주면 큰일 나는 나라는 네. 미국과 캐나다거든요. 안 주면 큰일 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예. 근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미국 가셔서도 모든 식당에서 모든 서비스에서 다 팁을 주시면 안 돼요. 패스트푸드 식당 있죠. 네. 내가 셀프 서빙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거기선 팁을 주면 더 화내요. 오히려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그것도 신기하네. 예. 그리고 공공 서비스. 네. 공공 서비스에서 팁을 주면 진짜 화를 내요. 공공 서비스 가령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수도 점검, 아니면 가스 점검, 네. 아니면 뭐 케이블 설치 이런 거. 제 개인 경험인데 그 케이블 설치를 하려고 네네. 케이블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케이블 설치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설치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음료수도 드리고 너무 고마워. 고객 감동하셨구나. 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20 현찰을 예. 드렸거든요. 예, 예. 받는 즉시 테이블에 딱 올려놓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정당한 월급 받고 내 서비스를 그쪽한테 커스터머한테 전달해 드린 거라고 이렇게 주시면 나는 이 서비스 못 드린다고. 내 자존심이 허락 안 된다. 이야. 우와,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I am sorry. 주섬주섬. sorry. 그걸 보고 네. 모든 미국이라고 해서 다 서비스에 이 팁을 주는 건 아니구나. 근데 애매모호한 게 있었어요, 미국에는요. 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면 팁을 주는 거는 미국에는 인지상정. 100%입니다. 네. 특히 음식을 날라줬다. 네. 음식을 잘라줬다. 이런 것들. 그러면 팁을 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 약간 논쟁이 됐었는데 어떤 게요? 한식당에서 네. 불고기집이요. 그렇죠. 이게 미국인들이 네. 약간 미국에서 오래 산 교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고기는 내가 구웠다. 아, 직접 손님들이 구워 먹으니까. 갖다 주긴 갖다 줬지만 네네네. 보통 자기가 굽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위를 자르고 네. 내가 왜 팁을 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난 팁을 줄 수가 없다 해서 그냥 팁 안 내고 주차장까지 갔는데 네. 서빙 보시는 분이 주차장까지 따라간 거예요. 팁 달라고. 팁 달라고. 그래서 약간 논쟁이 됐던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날라준 건 날라준 거니까. 그러니까 날라만 줬지 실질적으로 굽고 잘라 먹은 건 나다. 문화가 이제 문화끼리 충돌하면서 문화 충돌이 있어요, 이게요. 애매해진 거예요. 애매한 거죠. 예.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좀 팀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유럽은 팀 문화가 거의 사라졌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국에서 출발했어요, 팀 문화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런던 게인 커피하우스에서 출발을 하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꽤 최근까지도 그 노예제가 있었거든요. 노예제. 노예제도 있었고 이제 하인도 있었고 귀족 제도가 있었고 뭐 아직까지 영국 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족이에요. 근데 우리 편집장님도 제가 귀족이고. 하인이에요. 전 귀족. 전 귀족. 셀프 하인이 되십니까? 둘 다 귀족.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귀족인 편집장님의 집에 놀러 가면은 하인들이 서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고마운 거 플러스 나 정말 돈 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또 초대한 귀족한테도 내가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이 너보다 더 많아. 내가 이제 여윳돈이 있거든. 네. 하인들 다 일로 와봐. 나한테 서빙한 하인들. 고마워. 너 1파운드 시대 받아. 이게 영국의 약간 비공식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안 챙겨주면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700년도 후반까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 주면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고. 호의? 예. 둘리. 권리가 된다고. 예. 그러니까 안 주니까 이제 대놓고 달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영국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집에 초대받았어요. 먼저 얘기 안 했는데 하인들 알아서 일렬 정도로 서 있고. 네. 초대를 받았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 백작, 그쪽 집 하인 몇 명이야? 10명. 10명이면 내가 얼마 줘야 돼? 그래서 아이고 많은 돈 나가네. 다음 기회에 내가 갈게. 서로 안 가고. 그래서 1700년도 후반 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국에서 이런 그 강제로 법으로 하인들에게 팁을 주지 말자라는 그런 그 법제를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회의장에 막 돌이 날라들고 난리가 났대요. 유리창 깨지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집단 뭐라고 할까 시위를 벌인 거죠. 왜 그런 거 만드냐고. 우리한테는 중요한 수입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화가 어쩌다 미국으로 넘어갔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국 때는 이런 영국의 귀족 문화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슨 뭐 벌레 취급했어요. 왜냐면 영국은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이런 문화잖아요. 우리 미국은 그거 다 180도 반대로 하자. 가 미국이잖아요. 영국 떠난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영국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간단한 예가 그 백악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백악관 직접 가서 보시면 우리 집보다 작네예요. 무슨 우리 집보다 작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서 아방궁에 사세요? 아니요, 전 아직 월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중산층 뭐 그 남부 지역 가면은 좀 큰 집들 있지 않습니까? 호머 심슨이 사는 집.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정도예요? 그거에 비해서 미국 의회는 캐피톨 힐이라고 하는 미국 의회 건물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건국 당시부터 이거였어요. 미국은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변인인 의회 건물은 그 어떤 유럽 건물보다 크게 짓자. 하지만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당시 기준으로 그냥 미국 남부에 있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괜찮은 주택 사이즈로 만들자. 그래요? 해서 만든 게 지금 백악관 사이즈예요. 백악관 생각보다 되게 작구나. 굉장히 작아요. 그래요? 미국 전 세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치고는요. 이런 미국이다 보니까 귀족은 있을 수가 없다. 영국 거 따라하지 말자. 영국에서 뭐 팁 문화가 있다는 거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우린 따라하지 말자. 근데 어쩌다가 이게 미국 남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남부면은 또 노예와 관련 있나? 노예와 관련 있죠. 노예.
그 미국 남부 농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가 약간 산업 구조가 달랐어요. 네. 북부는 공업화가 된 자동차 철강이었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드넓은 이 벌판에 목화밭이라네 목화 키우고 그러니까 농업이 기반이었어요. 네. 그 노래 아시죠? 뭐요? 뭐 우리 부르신 처음 거예요? 만난 것도 목화밭이라네. 왜 언제 척 사람들이 목화밭에서 만난 거야? 우리 둘이 헤어진 것도 목화밭. 이거 노래가 굉장히 이상하다. 왜 목화밭에서 아니 만나? 목화밭에서 만난 거고 물레방앗간보다도 전 아니에요? 목화밭에서 왜 또 헤어져?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당시 영국에서 건너왔던 사람 중에서도 약간 불황자, 좀 약간 경제적으로 뭐 부족하신 분들 네. 이 남부에 정착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졸부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아. 미국 건국 이념은 절대로 큰 집 짓지 말고 네. 모든 국민들 시티즌은 다 동등하다, 이꼴이다. 그렇죠. 이건데 남부에 정착한 그 이 농장주들은 네. 뭐라고 할까? 유럽에 있는 그 귀족 문화를 카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농장 우리가 운영하면서 돈도 벌었겠다. 네. 저택 짓자. 저택 크게 짓고 화려하게 매일 파티도 하고. 네.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그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네. 파티하고 귀족 문화하고 무슨 뭐 이런 유럽 귀족 문화 따라한 건 다 남부예요. 그렇구나. 네. 노예를 부렸어요. 네. 근데 노예한테는 월급을 안 줬어요. 아, 그래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예, 문제죠. 저기요, 주인님! 네. 월급 주세요! 채찍으로 팍! 이런 식으로. 근데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남부가 졌잖아요. 네. 그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네. 그럼 흑인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남부 농장주들은 농장을 굴려야 돼요. 그렇죠. 고용을 해야 되죠. 네. 월급을 다 주기 싫어. 안 줬으니까 그동안. 네. 네. 주기 싫죠. 네. 억지로 몇 푼 쥐어준 거예요. 나머지는 너희들이 무슨 뭐 구두를 닦든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팁 받고 살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월급도 안 주고 나머지를 니들이 알아서 메워라. 그렇죠. 그게 팁이군요. 그게 이제 미국 팀 문화의 시작이고 네. 북부에서도 이게 팀 문화가 어떻게 또 등장을 했냐면 네. 북부에서도 철강 공장 무슨 여러 가지 공업화가 되면서 그렇죠. 또 부자들이 생겼겠죠. 네.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 유럽 여행이 또 붐을 일었어요. 아, 그래요. 여보, 우리 배 타고 우리 런던, 파리, 베를린 한번 돌까? 결혼 20주년이니까 가자. 예. 가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 처음 가서 우리도 못 보던 거 보면은 신기하고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영국 같은 데 갔는데 아직까지 그 팁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었구나. 특히 귀족들이. 그게 되게 있어 보였구나. 하인들한테 팁 주는 거 네. 있어 보인 거예요. 네. 여보, 우리 이번에 목재 많이 팔고 합판 팔아가지고 돈 벌었잖아. 우리도 미국 다시 돌아가면 저거 우리 한번 식당 가가지고 우리도 뭐 밥 먹은 다음에 팁 주고 한번 그렇게 보내볼까? 이래서 남부에서 시작돼서 북부까지 미국의 팁 문화가 허세가 반영됐구나. 허세 문화예요. 허세 문화. 아주 이건 그냥.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남부에서 팀 문화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해야 될 책임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하인들이 각자 노동자나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각자 도생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죠. 뭐 팁을 받아 사세요가 된 거예요. 그렇죠. 팁이 또 이런 역사가 있었네. 제가 한번 따로 찾아본 게 있는데요. 1902년에 미국의 한 기자가 쓴 글을 보면 인종차별적 시각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종업원, 파출부 등은 무조건 흑인이다. 흑인들은 당연히 팁을 받는다. 주는 쪽도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흑인이 열등하기 때문에 팁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백인 남성이 팁을 받는 장면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혹스럽다. 맞습니다. 이것만 봐도 팁의 문화에 이런 또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얻은 흑인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된 것이 미국의 팁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 지금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달라요. 달러로 달러가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또 받아치시면 어떻게 해요? 달러요가 아니라 네. 그건 달라요. 아나운서들은 달러 대신 달러라고 하기 때문에 달러. 아직까지 그러면 짜장면 못 하세요? 짜장면은 하죠. 예. 제가 그때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해야 된다 방송에서 그러면 국립국어원에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짬뽕은 잠봉으로 하자고. 그걸 뭐 인생 최대 업적처럼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 떡볶이는 덕볶이로 하자. 떡볶이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 일단은 그 평균적으로 그 시간당 시급이 7.25달러, 7달러 25센트. 우리 돈으로 약간 9,6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팁을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자의 연방 최저 임금은 또 다릅니다.
훨씬 낮아요. 시간당 시급이 2달러 13센트. 그러니까 2,800원. 에?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이 시급 2,800원 정도? 그러니까 2,800원, 그러니까 팁을 받는 직종이 딱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팁을 받는 근로자는 그 시급 2,800원 받고 나머지는 팁으로 커버를 하라. 이건 옛날에 그 남부 노예 해방됐을 때랑 크게 다른 인식이 아닌 것 그게 같은데?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팁은 부가적인 수입 개념이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차등을 줘도 되는 건가? 근데 이거를 자발적으로 이 팁을 주는 직업을 택하는 사람도 있는 게 뭐냐면 복불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식비의 10%에 15%를 그 팁을 얹어줍니다. 네. 근데 그거는 미니멈이고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밥을 먹었다? 그러면 1,000원 또는 1,500원을 팁을 주고 나와야 돼요. 네. 미니멈. 미니멈이고 기분 좋으면은 상한선은 없어요. 상한선은 한 30% 줄 수도 있는 거고. 30%, 100%뭐 이렇게. 100% 더블. 그래가지고 웨이터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오늘 얼마 벌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도 했고 그걸요. 예. 나는 정말 미니멈만 받았다. 10%, 15%밖에 못 받았다. 저기는 뭐 서빙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쪽 테이블에서 난 100불 주던데 100달러? 야, 너 오늘 네가 한번 밥 사라. 네가 한번 밥 사라.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예. 정말 못 버는 날은 미니멈만 받고 잘 버는 날은 얼마를 벌지 몰라요. 그럼 이제 순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 또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팁을 주는 식당에 가시면요. 네. 정말 경쟁적으로 굉장히 서비스를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이거예요.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담당 테이블이 있거든요. 네. 몇 개가. 네. 우리는 보통 식당에서 물 마시다가 네. 물 떨어지면 이모님 여기 생수 한 통 더요. 그렇죠. 뭐 땅그랑 그 숟가락 떨어지면 이모님 저 숟가락 세트 하나 더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물 떨어지기 직전에 웨이터가 알아서 물 갖다 줍니다. 땡그랑 하면 바로 테이블에 또 근데 부담스러워요. 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보면서 웃고 있죠. 저한테 팁을 얼마 주실 겁니까? 네. 100만 불짜리 미소 지으면서.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팁 문화가 미국에서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팁이 너무 과도해졌다. 그래서 한 20에서 25%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식당도 늘어났고, 심지어 디지털 팁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는데, 디지털 팁이 뭡니까, 선생님? 저도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이후에는 미국을 안 가봤는데요. 네. 뭐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은 좀 빵당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어떤 빵당한 일이죠? 계산을 이제 보통 현찰로 안 하지 않습니까? 카드로 하죠. 카드로 우리는 옛날 사람 뭐 카드 사과페이 이런 거. 예, 사과페이. 네. 예, 사과페이 있었어. 그러니까 태블릿을요. 네. 태블릿으로 주문. 요즘 뭐 우리도 태블릿으로 키오스크가 있죠. 키오스크 네. 앉은 자리에서 주문하는 케이스들이 그렇죠. 많죠. 예. 계산할 때도 태블릿, 키오스크를 들고 와요. 그래서 얼마 드셨습니다. 네. 라고 보여준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내는데 네. 초이스를 3가지를 보통 줘요. 그러니까 그 기계에 화면에 떠요. 네, 딱. 네. 18, 20, 23. 팁을 셋 중 하나 골라라. 18%, 20%, 딱 3개 숫자가 크게 딱 떠요. 그럼 한 13 이런 거는 고르지도 못하네요. 못 골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앞에 웨이터는 웨이트리스가 네. 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웃으면서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를 보고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럴 거면 자기들이 종이 빌지를 가져오든가. 빌지가 없다니까. 종이 안 쓴다니까 진짜. 이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네. 날 보면서 빵긋빵 웃고 계시는데 18 누르기도 애매해. 손가락이 18 쪽으로 갔다가도 네. 중간에 20으로 갔다가 네. 도우수진 기가 이게 점층법 느낌으로 웃는구나 점점. 조커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23을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이걸요. 이거 문제다. 그래서 이게 미국 내에서 약간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18% 가령 18%보다 낮은 팁을 입력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약간 교묘하게 숨겨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일반 기반적으로 10에서 15%가 이제 그 미니멈이기 때문에 뭔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미로처럼 요거 말고 다른 초이스가 없냐? 네. 그럼 여기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고. 어르신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요? 됐고 그냥 난 그 중간 20% 누를게요. 집이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인 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주문도 요새 키오스크로 소비자들이 다 하고 서빙도 로봇 막 서빙 있잖아요, 요새.
로봇 서빙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잘. 로봇 서빙 오면 우리가 눌러서 돌려보내야 돼요. 심지어 소비자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서비스를 사람에게 제공받은 게 없는데 팁을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지금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상 네. 그런 경우에는 안 준다라고 제가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주면은 난 저 로봇한테 네. 건전지를 더 선물하겠다. 배터리 더 먹어라. 그게 된다고? 너 9V 먹어라. 이거 방송 듣고 거의 미국 가서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 24V 추가. 나는 에너자이저로 주겠다. 그게 된다고. 100만 돌이 간다나. 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지난 9월부터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신용카드 팁 시스템을 도입해 논란이 됐습니다. 스타벅스 측에서는 이제 바리스타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근데 아까 팁을 놓고 나가는 나라는 일단 미국과 캐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호텔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호텔 팁 문화. 호텔에 이제 방 청소를 해주시고 이제 뭐 2박 이상 연박하시는 분들은 네. 중간에 오셔가지고 침대 시트를 예쁘게 또 꾸며주시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우스키핑 하시는 분들. 예. 그럴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동남아도 그렇고 어느 정도 1달러, 2달러는 그 침대 사이에 꽂아 놓고 나가시는 게 법은 아니지만 나름 불문율로 예의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여행 가시면 네. 가이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정확한 건 가이드다. 네. 예. 여기 호텔 나갈 때 네. 여기 침대 위에 한 1달러, 2달러 놓고 나가야 되냐. 그리고 참 이건 팁 얘기 나온 김에 예. 중국 저 이제 다음 달부터 저도 중국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요. 중국의 패스트푸드점 있지 않습니까? 예. 맥땡 이런 등등등. 네네. 원칙은 제가 받아서 먹고 이 먹고. 트레이를 네. 다시 갖다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음은 제가 갖다 붓고 그렇죠. 분리배출하고. 분리배출하고 이거는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그러면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화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여서마 이게 뭐냐고. 뭐 저 자식 좀 봐? 뭐야?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고. 왜냐면 네. 요걸 자기가 치워야지 네. 자기가 돈을 받아요. 그래요? 내일 거리다. 내일이다. 그럼 다 먹고 그냥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맥도날땡 이런 데서? 맥땡 거기 가시면요. 네네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봐라. 네. 여기 다 먹고 그냥 가냐. 네. 근데 그래야 돼요. 놓고 가야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치우시면서 급료를 받습니다. 그래요? 이건 진짜 중요한 꿀팁이다. 그렇죠. 아까 뭐 건전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건전지가 왜 말이 안 돼요? 저 로봇한테 25볼트 줄 거야, 한다. 우리 에디터도 중국 갔다가 그거 치웠다가 혼날 뻔했다고 진짜 맞아. 실제로. 그건 꼭 그러네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중국은. 이거는 진짜 도움되는 정보. 이게 바로 꿀팁이죠. 꿀팁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에디터 차 좀 미리 빼드리고요. 팁 좀 챙기세요. 예. 듣고 보니 킹 받는 팁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꿀팁 포함해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